공동체. 오기스타 웰즈와 지하 생활의 동료들은 모임의 방식을 바꿔 새로운 공동체 의례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차례차례 하나의 소리를 내다가 공동의 소리인 옴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 다음엔 모두 침묵에 빠져들었다. 느려진 그들의 숨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회합은 매번 달랐다. 어떤 때는 모두 천장에 바위를 뚫고 들어온 에너지를 흡입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에너지가 바위를 관통하고 그들에게까지 와 닿았다. 백과사전에 우주파에 대해 언급한 대목이 있었다. 우주파는 파장이 아주 길어서 물이든 모래든 어떤 물질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다. 자종 브라젤은 자기 몸에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들을 모두 소리로 나타냈다. 처음엔 기초 에너지 우가 있었다. 그것은 하위 에너지 아와 와로 나뉘었고 다시 네 가지 다른 소리인 워, 웨, 에, 오로 나누었다. 그것이 다시 8개로 나뉜 다음 이와 위의 두 소리로 끝났다. 자종 브라젤은 그 17가지 에너지를 피라미드 형태로 단전 근처에 모았다. 그 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프리즘 같은 것을 만들었다. 그 프리즘을 하얀 빛과 같은 옴 소리를 받아들여 그것을 모두 본래의 빛깔로 분해했다. 집중, 확산. 그들은 색과 소리를 호흡했다. 들숨, 날숨. 그들은 소리와 빛으로 가득 찬 고요한 19개의 프리즘 뿐이었다. 니콜라는 그들을 지켜보면서 빈정거렸다. 광고. 날이 더워지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는 바퀴, 개미, 모기, 거미. 집과 정원에서 그것들을 모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크락크락. 크락크락과 함께 여름을 편안하게 탈수작용을 하는 크락크락은 벌레들을 얇은 유리처럼 부서지게 만듭니다. 크락크락 분말, 크락크락 분모제, 크락크락 방향제, 크락크락 그것은 위생의 대명사입니다. 강. 백사무의 물망초 잎이 점점 속도를 낸다. 배는 낮게 깔린 물보라를 헤치면서 곧장 나아간다. 흰개미들은 배 앞에 흰 물거품이 생길 때는 뱃머리를 들어 올리기도 한다. 더듬이와 위턱으로 가득 찬 100척의 배들이 항해하고 있다. 물망초 잎 100개에 탄 2,000의 원정군 병사들로 대함대를 이뤘다. 겨울같이 매끄러운 강물에 잔잔한 물결이 인다. 목실육생의 쪽배들 때문에 잠이 깬 모기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투덜거리며 날아간다. 함대의 맨 앞쪽에서 뱃머리에 자리 잡은 큰 코 흰 개미가 다른 흰 개미에게 최선의 항로를 안내한다. 그러면 제일 뒷자리의 흰 개미는 물속에 페로몬을 뿜어 물방개를 주의한다. 움푹 팬 물웅덩이, 수면과 같은 높이의 암초, 그리고 모든 것을 가로막는 렌즈 모양의 해초를 피해야만 한다. 연약한 쪽배들은 모든 것을 비추는 잔잔한 강물 위를 미끄러져 나간다. 물방개의 다리가 일으키는 청록색 소용돌이 많이 정적을 깨고 있다. 쪽배들 위로 능수보들이 긴 잎을 들이운다. 백사모는 강물에 눈과 더듬이를 담근다. 그 속엔 생물들이 우글거린다. 갖가지 수중 동물들이 흥미를 끈다. 물벼룩과 닷벌레도 보인다. 그 작고 붉은 갑각류의 벌레들이 사방으로 달아난다. 물방개에게 다가오던 모든 벌레들이 그 거구를 보고 숨을 죽인다. 구호도 미물들이 우글거리는 물속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때 올챙이 떼가 물결 높이로 솟아오르며 그들을 향해 돌진해온다. 조심해 올챙이야. 검은 피부를 반짝이며 올챙이들이 곤충 함대를 향해 빠른 속도로 돌진한다. 올챙이다. 올챙이다. 왜? 응? 아이고. 왜? 저쪽으로 가. 엄마 책 읽어야 돼. 신호가 모든 흰개미 배에 전해진다. 물방개들은 속도를 더 내라는 명령을 받는다. 개미들은 달리 할 일이 없으므로 잎의 털에 꼭 붙어서 균형을 잃지 말라는 당부만 받는다.
큰 코 흰개미 전투 대형으로 머리가 호롱방 모양인 흰개미들이 물결에 코를 들이민다. 올챙이 한 마리가 뛰어들어 24호가 탄 물망초 잎을 물어뜯는다. 배는 진로를 못 찾고 소용돌이에 휩쓸려 맴돌기 시작한다. 다른 올챙이가 103호가 탄 배로 덤벼든다. 9호가 그 올챙이를 겨누고 개미산을 쏜다. 개미산 포가 적중한다. 그러나 그 시커멓고 끈적거리는 동물은 마지막 몸부림으로 잎 위로 뛰어오르더니 기다란 꼬리로 잎을 후려치며 발버둥치기 시작한다. 그 서슬에 개미와 흰개미가 모두 물에 빠지고 만다. 9호와 103호는 때마치 다른 배로 구조된다. 몇몇 다른 물망초 잎들이 올챙이들 때문에 침몰하여 거의 1,000마리가 물에 빠진다. 그러자 다시 한번 큰 뿔과 동료 뿔풍뎅이들이 나선다. 도강을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함대 위를 날고 있었다. 뿔풍뎅이들은 올챙이들이 물망초 잎을 전복하고 물에 빠진 자들 악착스럽게 따라다니는 것을 보자 급강하로 돌진하여 물렁물렁한 올챙이들을 뿔로 찌르고 물에 젖기 전에 다시 날아오른다. 위험한 고개비행 도중 몇몇 풍뎅이가 익사하지만 대부분은 검고 축축한 올챙이를 뿔에 가득 꿰고 다시 날아오른다. 뿔에 깨인 올챙이들이 허공에서 긴 꼬리를 휘두르며 꿈틀거린다. 올챙이들이 오던 길을 되돌아 퇴각한다. 개미들은 조난자들을 구한다. 이제 파손된 배 50척에 1,000마리 남짓한 원정군만 남았다. 전투 중 길을 잃었던 24호의 배는 속도를 빠르게 하여 함대와 합류한다. 마침내 모두가 고대하던 페로몬 외침이 울린다. 육지가 보인다. 어둠 속의 푸른 점. 흥분이 절정에 달했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천천히 천천히. 계속 오른쪽으로. 그 다음엔 왼쪽으로. 이제 곧바로 가세요. 속도를 늦추세요. 곧장 계속 가세요. 멜리어스 경청이 요청했다. 레티시아 윌즈와 자크 멜리에스는 뒷좌석에서 추측의 결말을 알고 싶어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택시 기사는 아예 체념하고 그들이 요구한 대로 순순히 따랐다. 이렇게 계속 가다간 곧 시동이 꺼질 것 같은데요. 개미들이 풍뎅불로 쑥 가장자리로 가는 것 같아요. 초조해진 레티시아가 손을 비비며 말했다. 길 저 끝에 보름달의 하얀 빛을 받고 있는 나무들이 보였다. 천천히 천천히 가세요. 뒤에서 화가 치민 자동차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렸다. 저속 추격전이 교통 운행을 아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었다. 그 추격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차라리 목숨을 내놓고 맹렬한 속도로 전개하는 추격전이 훨씬 나을 것이다. 왼쪽으로 계속.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던 기사가 결국 한숨을 지었다. 걸어가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게다가 좌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관없어. 경찰이요. 아, 그렇습니까? 정이 그러시다면 하늘 날 수 없지요 뭐. 그러나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 때문에 길이 막혔다. 벌써 방사능 물질이 묻어있는 개미는 감지 구역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었다. 기자와 경정은 움직이는 차에서 뛰어내렸다. 하지만 차가 워낙 느리게 가고 있던 터라 뛰어내리는 게 별로 위험하진 않았다. 멜리에스는 지폐를 던지고 거스름 돈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기사는 후지를 하면서 손님들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인색하진 않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방사성 탐지 장치의 신호가 다시 나타났다. 살인범들은 분명히 풍뎅불로 숲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자크 멜리에스와 레티사 웰즈는 작고 허름한 집들이 늘어선 지역에 들어섰다. 가로등이 그 초라한 집을 비추고 있었다. 그 가난한 마을의 거리엔 인적이 끊겨 있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많은 개들이 그들을 지나가는 때마다 사납게 짖어댔다. 개들은 대부분 독일산 세퍼드들이었다.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려고 그친 교미를 거듭하는 바람에 퇴화된 종자들이었다. 거리에 누군가 나타나기만 하면 개들은 철객 위로 뛰어오르며 짖기 시작했다. 자크 멜리에스는 두려웠다. 늑대 공포증이 되살아나면서 공포의 페로몬이 그를 휘감았다. 개들은 그 페로몬의 냄새를 맡자
그를 물고 싶은 충동을 더 강하게 느꼈다. 어떤 개들은 담을 넘으려고 뛰어올랐다. 또 어떤 개들은 이빨로 나무 울타리를 물어뜯었다. 개가 무서워요? 정신 차리세요.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개미들이 우리에게서 벗어나려고 해요. 창백해진 경정에게 기자가 말했다. 바로 그때 어떤 세퍼트 한 마리가 유독 사납게 짖기 시작했다. 그 개는 사나운 눈을 분떡이며 어금니로 울타리를 물어뜯어 널판지 하나를 절단냈다. 겁에 질린 기미를 아주 심하게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자 대단히 흥분한 것이었다. 그 세퍼트는 겁에 질린 어린애나 눈에 띄게 걸음을 재촉하는 할머니들을 만난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심한 두려움을 드러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멜리어스 씨, 왜 그래요? 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농담 마세요. 한 마리 개일 뿐이에요. 그 개는 악착스럽게 울타리에 달려들었다. 판자 하나가 또 부서졌다. 번쩍이는 이빨, 충혈된 눈, 곤추 세운 검은 귀. 멜리어스에겐 그 개가 성난 늑대로만 느껴졌다. 바로 침대 밑에 숨어있던 그 괴물이었다. 개의 머리와 발 몸뚱이가 차례로 널판지를 통과하더니 개가 아주 빠르게 달려나왔다. 성난 늑대가 울타리 밖으로 나온 것이었다. 개의 날카로운 이빨과 멜리어스의 부드러운 목 사이엔 더 이상 아무 방패막이도 없었다. 야수와 문명인 사이엔 아무런 방책이 없다. 자크 멜리어스는 백식찬처럼 창백해진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레티샤가 그와 개의 사이로 뛰어들었다. 레티샤는 난 널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말하듯이 연보랏빛의 차가운 시선으로 그 짐승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레티샤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어깨를 떡 벌린 채 개를 노려보았다. 그 자세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였고 개 사육장에선 조련사들이 집 지키는 법을 가르칠 때 취하는 자세였다. 짐승은 태도를 바꿔 꼬리를 감추고 겁이 난 듯 울타리 안으로 도망갔다. 멜리어스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그는 두려움과 한계를 느끼며 떨고 있었다. 레티샤는 멜리어스가 마치 어린애라도 되는 것처럼 그를 안심시키고 따뜻하게 해주려고 대뜸 감싸 안았다. 레티샤는 그가 미소를 지을 때마다 나중하게 꼭 안고 있었다.